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출판사 여러 분류 중에서 총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총무에 대한 어떤 서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먼저 출판사에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판사에서는 뭐 다른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채용 공고를 일단 내요. 뭐 편집부나 디자인이나 영업이나 이런 데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그럼 이력서가 들어오잖아요.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보통 채용 공고 냈을 때 경력증명서라든가 졸업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그런 거 정도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따로 출판사에서 큰 출판사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필기 시험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큰 출판사에서는 전문적인 직원을 뽑을 때 필기 시험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뭐 직원들 한 30명 이내라든가 이런 출판사에서는 필기 시험은 거의 잘 안 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면접 때 이 사람이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일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 면접을 보긴 하는데, 면접은 이름 그대로 얼굴을 맞대고 그 직원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도 그 직원이 우리 회사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은 대부분 인사 담당하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이 면접을 보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출판사 대표가 면접을 보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류 심사하고 면접하고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채용이 되면은 일정한 기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근로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보면은 근로계약서가 요즘 이렇게 근로계약서 양식서가 되어 있습니다. 양식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근로조건이나 그 다음에 직원의 권한이라든가 의무,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켜야 할 일, 이런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서 뭐 특별히 중요한 거라든가 관심사항은 결국은 휴가를 얼마큼 받느냐, 또 그 다음에 연봉을 얼마 받느냐, 그 다음에 진급 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죠. 근데 대략적으로 출판사에서 관련 학과를 나와서 신입 직원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출판사별로 다 다르지만 연봉 한 2천, 한 5, 6개 이 정도의
그 회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3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은 대부분 연봉이 한 3,200만 원이나 3,400, 3,600, 뭐 그런 거의 한 3,000만 원 중반대까지 이제 월급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데 계략적으로 뭐 일주일에 본인이 최소한 10일 이상 그 휴가를 쓸 수 있고, 또 토요일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주휴수당이죠. 그걸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는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근로계약을 하고 신입 직원일 경우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제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그 수습 기간 동안 이 사람을 평가를 해서 정직원으로 발령을 할 건가, 아니면은 그 수습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그 계약 해제를 할 건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력 직원들은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총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총무부에서 그 서식에 의해 가지고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부에서 첫 번째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업무 중에서는 그 거래처 관리, 예를 들어서 인쇄소나 재본소의 매출이나 매입 이런 관리를 좀 하는 거를 총무부에서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매출 장부, 서점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얼마가 지출이 됐다, 또 책이 매출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총무 소속인 경리에서 합니다. 물론 영업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세금 신고, 세금 신고가 엄청 많죠. 근로자들 급여 신고, 경리, 그 출판사 경우에 또 하나의 그 격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매출처가 있는데, 저자 인쇄에 관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책을 내게 되면은 그 발행 부수 곱하기 정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10% 정도 저자들에게 인쇄를 주는 거로 출판 계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자의 책 판매 수준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쇄는 뭐 15%가 될 수도 있고 최고 20%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학술서적은 인쇄 10%를 지불하는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오면은 저자한테 일정 양의 기증본을 줘서 그 저자가 그 책 나온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서점에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자 인쇄도 인쇄를 지급하는 방법을 출판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인쇄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인쇄를 전반적인 걸 다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한 거를 보고를 하면서 이제 거기 판매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 일정량의 선인세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제 판매된 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박이전 경우는 한 50% 정도는 인쇄로 지불하고 이제 나머지는 1년에 2번씩 그 판매분을 보고하고 지불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행본이나 만화나 잡지나 뭐 수험사나 이런 데는 또 다릅니다. 근데 학술저작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인쇄 지급을 하는데, 그 저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이러면은 그거를 1년에 2번 정도 인쇄 보고를 한다는 거는 상당한 그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쇄를 보고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지급이 그 출판사에서도 중요하고, 출판사에서 수금을 받을 때 아직도 그 어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경우는 또 발행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기간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뭐 거래처에다 다시 어음을 돌린다든가, 또 아니면은 어음이 현금화되도록 어음을 할인을 해서 우선 급한 돈을 쓴다든가 이제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어떤 총무적인 일은 아주 크게 봐가지고는 그 인사 관리에 관한 거하고, 그 메인 매출에 관한 세금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노무에 관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